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경멸을 당하거나 미움을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것만 피한다면 군주의 임무는 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염치를 모르는 행동이 있다 해도 큰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 그래서 군주가 가장 큰 미움을 사는 일은 사유재산을 강탈하거나 부녀자의 손을 대는 것이다. 이것만 조심하면 이제 야심을 가진 몇 명의 사람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기에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럼 군주가 경멸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덕이 심하며 여성적이며 무기력하며 결단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이다. 그렇기에 군주는 이러한 면이 보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동시에 위대함과 용맹함 그리고 신중함, 강직함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신하에 대한 개개인의 취급을 할 때 한 번 내린 결정은 절대 번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누구든지 절대 군주를 속이거나 농락할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고 부하들에게 신뢰를 얻는 유능한 군주가 이끄는 나라라면 반란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적이 공격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외국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충분한 군비와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면 막을 수 있으며 내전이 없고 대외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면 내부도 안정적일 것이라 말했다. 만약 대외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국가 내부의 질서가 잡혀 있고 국력이 다하지 않는 한 어떠한 외부 공격도 막아낼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외부에서 혼란스러워지기 전 내부에서 반역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 이것은 군주가 시민들에게 원한이나 경멸당하지 않고 시민들이 군주의 통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 안심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군주가 반역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시민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는 것이다. 반역을 일으키는 자는 군주를 죽이면 백성들도 좋아할 줄 아는데 반역을 일으킬 때 생기는 어려움은 예측하기 어렵기에 만약 군주의 죽음이 시민들의 화를 일으킨다면 반역자들의 용기가 꺾일 것이다. 반역은 단독으로 일으킬 수 없으며 평소에 불만이 가득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군주가 이 불만이 가득한 자들에게 본심을 털어놓아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기회를 주면 된다. 이러면 이 자들은 군주의 본심을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군주의 편에 들지 반역자의 편에 들지 저울질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의 편을 들 것이다. 정리하면 반역자들은 공포를 가지며 다른 신하들에 대한 질투를 가지며 형벌에 대한 걱정으로 겁을 먹는다. 하지만 군주는 권위와 법률, 그리고 군주를 따르는 자들과 국가의 가호가 군주를 지킨다. 여기에 군주가 시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아무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라도 쉽게 반역을 하지 못한다. 질서가 잡힌 군주의 자유와 안전에 밑바탕이 되는 훌륭한 제도들이 많다. 그 제도들 중 마키아벨리가 보았을 때 가장 뛰어난 제도는 고등법원과 그리고 그 권위이다. 군주는 귀족도 실망시키지 않으며 민중도 실망시키지 않고 모두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인 재판관을 정하여 군주가 책임지지 않으며 동시에 큰 세력을 누르고 작은 세력을 보호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미움은 다른 자에게 넘기고 군주는 고맙게 여기는 것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증오와 경멸을 받지 않는다면 군주의 자리는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